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날씨도 그렇고 유난히 조금 처지는 금요일이죠. 인스피언과 YJ링크가 모두의 예상을 깨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진을 아침부터 쏙 빼놨고 상장일의 매도 난이도가 정말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K뱅크는 상장을 철회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K뱅크가 철회되면서 성우가 단독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얘는 그래도 환불까지 이틀이 걸리니까 남는 게 있을지 잘 따져보고 청약에 참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성우는 2차전지 부품 회사입니다. 회사의 매출 구성을 보면 2차전지와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2차전지 쪽의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는 특히나 안전을 책임지는 부품, 제조를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주력 제품은 탑캡 어셈블리라는 건데 요게 원통형 배터리의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왼쪽의 그림처럼 배터리 상단에 위치하고요. 오른쪽 그림을 참고해서 보시면 이상 온도나 이상 압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전류를 알아서 차단시키고 이후에 내부의 압력을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방식으로 화재와 폭발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배터리 내부의 전해액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수행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원통형 배터리의 안전성을 향상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탑캡 어셈블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보면 탑캡, 벤트, CID, 필터 이런 부품들이 조립이 돼서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탑캡은 배터리 단자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안전 부품들을 지지하는 부품이고요. CID 필터는 배터리 과전류 발생 시에 전극을 물리적으로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벤트는 배터리 내부 반응으로 가스가 발생하게 되면 이 가스를 외부로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인 거고요. 이것들이 전부 안전에 관여하는 부품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더욱이 고도의 초정밀 가공 기술과 품질 관리 기술이 요구됩니다. 성우는 해당 기술력이 업계 독보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의 제품을 공급했던 레퍼런스가 제품 경쟁력 자체를 입증해주고 있거든요. 애플의 무선 이어폰에 사용되는 초소형 원통형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요. 독점 벤더로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태블릿용 펜슬로 확대 적용을 하기 시작했대요.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EV 릴레이와 모터 하우징은 자동차 전장 부품인데요. EV 릴레이는 전기차의 전기 에너지를 연결하고 차단할 때 필요한 부품이고 모터 하우징은 모터를 보호하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들은 LG 이노텍, 현대모비스, LSE 모빌리티 등등의 제품이 공급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요것보다 회사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명 테슬라 배터리로 불리는 차세대 4680 배터리, 지름 46mm, 높이 80mm 사이즈의 원통형 구조인데요. 기존의 배터리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5배 이상 높고 주행거리도 훨씬 개선이 됐고 대량 생산하기에 쉽고 원가 경쟁력까지 높아서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꼽히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자체 기술로 내재화해서 생산을 하려고 했는데 수율과 비용의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서 자체 생산에서 외주 생산으로 전환을 한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4680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셀 회사들한테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올해 계속 나왔는데 최근 뉴스를 확인을 해보면요. 테슬라가 LG 엔솔에 4680 배터리를 발주하고 양산이 확정됐다라고 전해집니다. 요거 덕분에 LG 엔솔도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아무튼 핵심은 해당 양산 물량에 성우의 부품이 독점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목이 굉장히 쏠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성우의 부품이 LG 엔솔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테슬라에 공급이 될 예정인 거죠. 그리고 탑캡 어셈블리 외에 4680에 탑재되는 다른 주요 부품들도 독자적으로 제작을 해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킨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증설 투자에도 적극적이었는데요. 지난해 구미 5공단 약 8,500평 규모의 부지에 공장을 신축했고 46 시리즈 배터리용 탑캡 어셈블리 전용 2개 라인을 구축해놨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양산을 위해서 성우도 가열차게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을 보면
올해는 전기차의 수요 둔화로 인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간 역성장을 보이긴 했는데 LG엔솔이 12월부터 올해 말부터 4680 배터리를 대량 생산할 계획이라서 성우 또한 내년의 실적은 또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한번 보시죠. 비교 기업으로는 신흥 SEC, 테이펙스, 이닉스 선정을 했고요. 24년 반기 LTM 기준 평균 PER은 19.93배를 산출했습니다. 아주 높진 않은 것 같아요. 회사의 24년 반기 LTM 순이익에다가 우리사주 조합의 유상증자로 발생한 회계상의 비용, 이거는 현금의 유출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45억 원을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약 255억 원을 적용을 했고 주당 평가가액 33,732원을 도출을 했네요. 여기다가 할인율 25.89%에서 14.03%를 적용. 다소 할인율이 낮기는 한데 최종 밴드는 25,000원에서 29,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도 기술 특례가 아니라서 봐줄 만한 수준인 것 같아요. 자, 피어그룹과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상단 기준의 퍼 17.11배는 신흥 SEC보다는 거의 2배 높지만 테이펙스나 이닉스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성장 가능성, 이 LG엔솔향 4680 배터리의 부품이 탑재될 것이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주 고평가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수요 예측 결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 516.19 대 1, 2327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참여 건수는 웨이비스나 클로봇에 비해서 조금 덜 들어오기는 했고 경쟁률은 성우가 공모 규모가 조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친구랑 비교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비슷한 규모로는 APR이 있었습니다. APR은 수요 예측에서도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했던 회사였죠. 보면은 참여한 금액이나 평균 참여 금액을 비교해서 봤을 때 막 기관들이 진짜 모든 것을 성우에 다 쏟아 부었다의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높은 수준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신청 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25,000원에서 29,000원을 제시했는데요. 하단과 하단 미만에도 분포가 있긴 합니다. 딱 3개 기관, 아주 적은 물량을 해당 가격대에 써냈어요. 그 밖에는 다 상단인 29,000원 이상의 분포를 하고 있고 특히나 35,000원 이상에 참여한 기관이 96.5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공모가는 35,000원까지 올리지는 않았고요. 상단을 10% 초과한 32,000원에 확정이 됐어요. 좀 분위기 봐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초과가 아예 없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자, 그리고 확약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건수 기준 3.31%, 수량 기준으로 3.25%. 인스피언이 그랬던 것처럼 최종적으로 잘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결과를 보니까 확약이 높다고 해서 상장일의 성과가 좋은 것도 아니라 기준을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공모 개요 확인을 해보죠. 공모가가 32,000원에 확정되면서 공모 규모는 960억 원, 시가총액은 약 4,815억 원의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 이틀이라서 너무 다행이고 상장은 10월 3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진 스펙 11호랑 동시 상장 예정인데 그나마 스펙이라 다행일까요? 동시 상장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 크게 생길 것 같아요. 한국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고 최소 청약 수량은 50주입니다. 균등만 참여를 하더라도 증거금은 무려 80만 원을 준비하셔야 돼요. 자,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 체크하겠습니다. 상장 주식 총수의 23.09%에 해당하는 물량은 바로 출회될 수 있습니다. 23%면 적은 편이고요. 보니까 그동안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지 않고 스스로 키워왔던 회사인 것 같아요. 벤처금융으로는 딥블루 제3호, 3호 투자가 딱 하나 있는데 보유 물량의 절반은 상장일에 유통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배정된 우리사주조합의 물량 일부가 또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기존 주주의 물량은 그렇게 되겠고 나머지는 공모주주 물량입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 중에서 기존 주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13.63%. 치명적인 영향을 줄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근데 종목의 규모가 조금 크다 보니까 금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약 1,112억 원. 사이즈 크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죠.
네,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의 투자 단가와 벤처금융의 발행가액 따로 또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각각 8,065원과 16,585원. 공모가 32,000원보다는 낮기 때문에 상장일의 엑시트 가능성은 꽤 높습니다. 자, 그 밖에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은 2025년 8월부터 행사 가능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 경쟁률은 높고 참여 기관의 대부분은 35,000원 이상에 분포했지만 공모가는 상단을 10%만 초과한 32,000원에 확정이 됐고, 자, 확약은 수량 기준으로 3.25% 정도 여전히 낮은 수준. 유통 물량은 23.09%로 적고 기존 주주의 비중도 낮은데 덩치가 조금 크다. 유통시총 1,112억 원. 최근에 상장한 유통시총 1,000억 원대의 종목들은 성과가 그닥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이스크림 미디어와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수요 예측 결과도 부진했어요. 이노스페이스는 컨택 때문인지 영 힘을 받지 못했고요. 우리 이번 주에 청약한 것 중에서 시메스와 HNS 하이텍이 둘 다 1,000억 원대에 해당하는 종목이거든요. 얘들의 성과를 보고 참여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일정상 그게 너무 아쉽네요. 근데 저는 그래도 성우가 전기차 수요 둔화 구간에서도 실적의 꺾임이 아주 크지 않았고 꾸준히 또 흑자를 기록해 왔으며 25년부터는 내년부터는 LG엔솔향 4680 배터리 관련 실적 증가가 기대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성우는 조금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도 장외에서 형성된 가격은 없기 때문에 내 맘대로 주가부터 계산을 해봤습니다. 내년부터 확실히 실적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저는 2025년의 예상 순이익을 적용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비교 기업들의 평균 PER인 18.13배 곱해서 평가시가총액은 5,839억 원 정도를 산출했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 38,808원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공모가보다 21% 정도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완전 보수적으로는 20%, 여기에 수급 조금 들어온다고 하면 30에서 50%까지 기대 수익률 범위를 좀 더 넓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인스피언이 유통시총 200억 원대의 종목은 웬만하면 더블 이상은 간다라는 그런 공식을 파괴시켜버렸고 예상과 달리 YJ링크가 엄청나게 또 달렸습니다. 저 정도까지 오를 종목인가 싶기는 한데 이게 너무 세력마음이고 알 수 없는 상장일이라서 매도 대응하는 게 정말 어렵네요. 최대한 분할 매도로 잘 대응을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해도 잘 대응을 한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장전 동시효과나 시초가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성우는 30%, 40%, 50%대 이렇게 구간 나눠서 아예 미리 주문을 내놓고 좀 지켜보는 이런 전략도 구성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예상 균등, 경쟁률, 기대 수익 계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투에 75만 주가 배정됐고요. 균등은 37만 5천 주겠죠. 50% 기본 등급의 한도는 12,000주까지, 증거금 1억 9,200만 원입니다. 우대 등급은 2배, 3배씩 늘어나겠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50주, 증거금 80만 원이고요. 자, 그럼 청약 건수부터 예상을 해보죠. 최근에 한 투에서 진행이 됐던 인스피언의 33만 6,294건, TDS 판매는 29만 1,304건이 참여했습니다. 성우는 그래서 이번에 인스피언 참고해서 33만 건 우선 들어온다고 잡았고요. 그러면 균등은 1.14주, 한 주 또는 2주까지 예상을 합니다. 증거금은 8.2조 원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1366대 1 정도로 계산되거든요. 가성비 조금 있게 1,000주를 청약을 한다면 증거금은 1,600만 원 필요합니다. 자, 12,000주 풀청약을 가정하고 기대 수익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균등은 한 주, 비례는 9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러면 20% 기준의 기대 수익이 6만 4천 원, 30% 기준의 기대 수익은 9만 6천 원입니다. 이틀치 파킹 이자는 약 2만 8,036원이고요. 그래서 저는 성우는 그래도 웬만하면 풀청약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약일에 경쟁률 체크하면서 기대 수익 다시 또 계산해보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날씨도 꾸리꾸리하고 인스피언이랑 YJ링크한테는 왠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강하고 여러모로 지치셨을 텐데요. 영상 들으면서 그래도 성우의 또 기대감을 다시 또 걸어보시면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루미르 상장일 체크포인트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